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1호 제3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등록 심사 불편 줄인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장애 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금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 8333호 2021년 7월 27일 공포 2022년 1월 28일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하공단, 이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함으로써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 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 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장애정도 판정 기준 고시에 개정하는 신장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장애정도 판정 기준 고시에 개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를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 인정. 장애정도 심사 규정 고시에 개정하는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별표 사인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기구이다.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의 담당 실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이번 개정은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을 인정하여 심사의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 심사에서 제출 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정신장애인 등 주거 개선 논의.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 더민주, 오산 1, 은 2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 실무자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안영선 시설장, 경산복지재단, 은 2021년 8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포함되어 안정된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와 연계하여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따르면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을 명시한 바 있으나 비주거자 특히 정신질환자의 탈시설 후 실질적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임대료, 생활비, 생활물품 지원 등의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주거 취약자의 열악한 현장을 항상 일선에서 살펴 입법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경기도 관계자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의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며 조만간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탈가정 청소년,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 방안에 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올해 신규 공무원 5,016명 선발. 경기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5,016명을 선발한다. 경기도는 28일 5,016명의 신규 공무원 선발 계획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1, 2, 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 8, 9급과 2022년도 제1, 2, 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지도사 7, 8, 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 지지.go.kr에 공고했다.
시험 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 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7급 48명 8구급 4,626명 등 25개 직류의 총 4,604명을,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 지도사 42명 7급 25명 8구급 275명 등 24개 직류 342명을 선발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인력 조기 충원을 위해 당초 6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간호직 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6월 중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77명과 저소득층 144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회 경력 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에서는 기술계고 졸업 예정 자 71명을 선발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돼 선택과목 및 조정, 표준, 점수 제도가 폐지됐다. 또한 1월 13일자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모집단위는 임용기관별로 분리해 채용하므로 지방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임용 예정기관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지역번호 031-8008-4040, 4046, 4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관계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9급 공채 선택과목 및 조정, 표준, 점수 제도 폐지, 8, 9급 경채 필기시험 과목 수 변경 등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다수 있어 응시 예정자는 공고문과 세부 안내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투배 통장 올해 첫 시행.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투배 통장 제도를 새롭게 마련, 올해부터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참여자 100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투배 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 물결표 쌓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 최대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 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 남부자립지원관, 군포시 또는 경기 북부자립지원관, 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급은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동관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3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심리상담 지원 기록.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2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의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사업은 총 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3월부터 추진한다. 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출소자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관계 파괴, 2차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심리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